한국교회에서 여성 목회자가 탄생하기까지 여성 안수를 위해 싸워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속 생태 영성을 돌아보고 인류가 자연환경에 대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업무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지역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나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성 목회자가 탄생하기까지 그 배경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과 싸워온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안수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온 이들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여전히 교계에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목회자가 탄생한 건 1955년, 주인공은 기독교대 한 감리회 소속 전밀라 목사입니다. 감리회는 1930년 교단 설립부터 직분에 남녀 차별을 두지 않은 당시로서는 유일한 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을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 전 목사가 안수를 받기까진 20여 년간의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감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단에선 수십 년간 여성 안수제도 정착을 위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74년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시작으로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여성 안수제가 통과된 데 이어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선 여성에 대한 목회자 및 장로 안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등 주요 교단 중 일부는 여전히 여성 안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 등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잠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지금 합동 측에서 계속 주장하지만 전 진리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와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합동 측에서도 머리에 수건 안 쓰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쓰고 있는데. 여성 안수 제도가 도입된 교단에서도 여성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남성 사역자를 선호하는 선배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의 분위기 속에 여성이 담임 목사나 담임 전도사로 청빙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총회를 통해 교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 역시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배들이 여성 후배들이 목사를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거의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담임 전도사 자리가 나도 이제 남자 후배들한테 이제 먼저 물어보시고, 같은 동역자로서 존중은 없는 것 같아요. 지도 속에서 여전히 보조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하나를 줬으니 더 뺏길 수 없다, 이런 이제 논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목회 환경의 변화와 교계 여권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이들이 감당해야 할 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여성 안수 운동을 주도했던 1세대 목회자들은 남은 과제들을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의 연대와 함께 교단의 의사결정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 속 평화 통일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과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6.15, 14 공동선언 등 협약의 이행 역시 반드시 필요한 점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로 긴장이 지속되며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미 북핵 대표와 유엔 안보리는 이에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깊어져가는 남북 갈등을 풀고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4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이 모였습니다.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이날 모인 전 장관들은 먼저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리력만을 앞세운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펼쳤던 경제적 지원책인 햇볕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원을 통해 정부 간 신뢰를 쌓는다면 통일을 향한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분단된 국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도록 그 틀을 짜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게 햇볕 정책입니다. 전 장관들은 경제 지원의 한 방안으로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적 여건에 큰 도움을 준다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6.15, 14 남북 공동선언 등 북한과 맺은 협약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시금석 역할을 한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남북 간의 수많은 합의사항, 약속, 선언, 국제사회로부터의 공감대를 받으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사실 어쩌면 깊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4명의 전직 장관은 현 정부가 외교의 원칙과 철학을 세워 민족의 통일과 이익이 우선시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생태형성은 자연환경을 창조주의 창조물로 바라보고 보호하려는 기독교적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는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속 생태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넘어 인간의 심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생명문화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영성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술회의는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정권하 교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아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사고의 기술을 발휘해서만이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주제를 오늘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발표한 복합위기 전환 컨설팅 대표 잭 월시 박사는 기후위기는 사회 전반의 위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기후에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고 3도 상승할 경우 문명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월시 박사는 기후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is very deep and very broad. And so it involves social systems and environmental systems in ways that are related. And again, it involves infrastructural systems, economic systems, political systems at the same time as it's internalized within us in our ways of seeing the world and our ways of interacting with each other. So I have begun to use this term polycrisis to recognize the sort of magnitude and scale of the issues we face, social and environmental. 토론 순서에서는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 한윤정 박사가 월시 박사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박사는 자연환경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고 보호하는 생태형성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 인류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재난 시대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월시 박사님이 영적 실천으로서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요지였고 한윤정 박사는 지구 위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은 생태 영성에서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필요한 것은 영적 실천이자 종교적 사명이고 기후 위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일과 전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과 전도를 함께 감당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장인들이 모여 비결을 공유하고 삶을 간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는 다시 직장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는 대한민국 기독직장인 CEO 사명 세미나를 열어 일터에서 업무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직장 선교를 감당하기를 결단하고자 모인 자리입니다.
김인규 상임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후계자 양육에 힘썼던 바울처럼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였어요. 이 디모데를 한 영혼으로 보고 한 사람의 귀한 영혼으로 보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한 거예요. 후계자가 돼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함께하는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직장 선교사는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패널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연어로만 대표 신효철 장로는 연어 전문 레스토랑을 전국 25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간판에는 옴니지저스 문구와 함께 매출 1%는 기부하는 것이 신장로의 경영 철학입니다. 신장로는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흥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성공과 성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영이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망할지라도 또 흥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취하신다.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청 기독선교회 전 회장인 한희진 집사는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에 따라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책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온유한데 싸우고 분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 선교사 양성을 통한 직장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9월에 창립된 직목협은 앞으로도 매달 직장 선교에 관한 특강을 열어 모든 직장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과 비전 나눔 기도회가 전북 전주시 바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랑과 비전 나눔 기도회는 지역에 비전이 있는 미자립교회 13곳을 선정해 지원하기 위한 헌신 기도회로 매 시간마다 각 지역의 목회자를 초청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성도와 목회자 2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교회 발전을 위한 손길에 함께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눔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나누면서 즐거웠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작을 했지만 매년 갈수록 더 확대하면서 바울교회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과 비전 나눔의 기도회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신현무 목사는 이 밖에도 코로나가 오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울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부처와 응급 의료기관, 학회 등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13일 소방청과 정부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중앙응급의료 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으며 지역 내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지역별로 이송지침 수립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3분기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20일까지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전 장현은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장현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조작 편집돼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선진화특위는 지난 9일 서울시가 올해 초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
전장현 등 3개의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천억 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과 5월 사이 서울에서 일반 공급으로 나온 981가구에 48,899명이 몰려 49.85대 1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4개의 광역시도에서 6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서 평균 6.8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10.25대 1로 올해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구신보는 13일자 사설에서 과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다가 지금은 한쪽 편에 서서 미국에 배팅하는 것은 급진적인 도박꾼 심리이며 매우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과 규제규약 설립 구상을 밝혔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2일 허위 정보와 AI 발전에 따른 위협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이러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정립된 과학적 사실을 저해하는 허위 정보를 대규모로 퍼뜨리는 능력 때문에 인류가 존망의 위협을 받는다며 새로운 국제기구의 모델로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언급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 행동규약이 내년 미래정상회의를 앞두고 개발되고 있다며 어떤 목적이든지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의 이용, 지지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더 보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 용병 기업에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 전달을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즉각 부인했지만 지난 1월 미국은 열차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한 무장단체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난민 캠프를 공격해 최소 4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북부 이투리주에서 무장단체 코데코가 국내 실향민을 위한 랄라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46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와 마을 지도자가 전했습니다. 민주콩고 동부는 광물이 풍부해 120여 개 무장단체가 준동하며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등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은 물론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9도, 광주 28도, 부산과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는 등 입법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외교로까지 번진 차별금지법,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